주식이 주식TV. 그러면 이제 요번 주인데 또 월요일에 하루가 같고, 그래도 이제 짧게 화요일부터라도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될 종목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, 지금 뭐 어찌됐든 뭐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제 어찌됐든 바람이 불고 있고, 그렇지.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이제 요번 주는 두 종목을 내가 가져왔거든. 그래서 원래는 유나이티드 제약은 우리가 뭐 별일 없었으면 월요일 내가 유나이티드 제약 하자고 했었잖아.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했었지.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좀 눌려서 많이 이게 내가 보기엔 장중에 보기엔 한 10% 정도 가까이 올랐다가 한 종가는 뭐 2.73 정도 오르고 이제 끝났는데, 이게 그러니까 나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뭐 정말 순수하게 이제 차트로만 대응을 하니까 뭐 내용 뭐 이런 거는 잘 몰라 사실. 정확히 뭐 너무 어렵고, 그리고 뭐 유나이티드 제약은 내가 알기로는 뭐 흡입형 코로나 치료기 코치치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지금 이제 뭐 연구를 하고 있는데, 임상을 하고 있는데, 또 이상하게 또 그런 기사가 또 막 여기저기서 뜨면서 좀 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같긴 해. 그래서 그런 거보다도 이제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이게 작년에 막 좀 한 달 만에 그지 초급등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가격 조정 끝나고 옆으로 계속 한 5, 6개월 동안 오른쪽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, 이제 삼각수령 끝나고 좀 삼각수령 지금 요즘 이제 추세가 삼각수령을 다 마친 상태에서 더 오른쪽으로 한두 달 정도 긴 종목들이 이제 위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.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바이오니아 우리가 추천했던 거. 그렇지. 그 종목도 많이 갔지. 이게 이제 짝짓기 매매라고 하는데, 옛날에 제약바이오 할 때 내가 한번 뭐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살짝 한 얘기가 있어. 근데 그냥 차트 모양이 유사한 거를 나는 많이 이제 관찰을 하거든.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뭐 바이오니아 차트 모양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유사해. 그리고 지금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오늘 뭐 눌리긴 했으나 다음 내일부터라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냥 가져와본 종목이야. 그래서 뭐 이런 게 한번 슈팅 또 걸리면 무섭게 걸릴 수도 있고, 또 최근 들어서 수렴 다 마치고 나서 거래량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잖아.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굉장히 좋은 신호로 보여서 한번 단기에 한번 접근해봐도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가져와본 종목이거든. 그러니까 일단 회사 내용부터 좀 살펴보자고. 어떤 뭐 크게 뭐 근데 뭐 재무 내용이나 이런 거 봐도 또 튼튼한 회사 같긴 하더라, 그지? 그러니까 요즘에 수급이 이제 나오는 쪽이 바이오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리뷰 얘기할 때도 이제 수급 얘기를 좀 했었는데 바이오 쪽에 수급이 몰리는데,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아까 진단 키트, 그 다음에 제약사, 그러니까 완전 신약 이쪽 또 뭐 오를 수도 있지만 나이백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랐더라고. 올릭스, 나이백 그런데 요즘에 약간 이제 그 수급 많이 몰리는 데는 진단 키트 쪽은 사실은 그러니까 바이오니아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돈을 왕창 벌어놓은 진단 키트,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놨다는 건 이제 회사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이 됐다는 거지.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돈을 많이 벌은 걸 가지고 뭔가 새로 하려 그런 쪽에 많이 몰리거나, 사실은 이제 여기 제약사, 기존 제약사 중에 뭐 사실 신풍이 뭐 원래는 그런 거에 처음이었지만 사실 유나이티드 제약도 기존에 뭐 계량 신약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완전 신약보다는 제네릭에 가깝거든. 그걸 가지고 기존에 돈을 잘 벌고 있고 생산력이 이제 받쳐주는 회사들, 이런 제약사들의 또 조금 수급이 몰리는. 그러니까
그 지난번에 우리가 추천했던 종목 중에 이현제약도 사실은 그렇지. 생산이 받쳐주는 회사잖아.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생산력이 있는 회사. 아까 차트 봤을 때 처음에 여기 상승했을 때는 이게 이제 코로나 관련된 거였어. 관련돼서 이제 원래 한국 유나이트 제약에 있는 제품 중에 코로나 치료제를 쓸 수 있는 게 있다. 그러니까 뭐 새로 개발한 게 아니고, 그지? 그래서 이쪽에 한번 쫙 수급이 받았다가 그 뒤로 이제 뭐 진단도 쭉 밀리고 다 밀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델타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좀 오르는데 최근 뉴스는 뭐였냐면은 흡입형. 내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안 나지만 코로나 백신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백신들은 이제 주사 형태로 해서 이제 뭐야 항체 항원 뭐 이렇게 그렇지. 가는 이제 혈액 안에다가 그걸 넣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실 코로나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은 그 감염되는 게 비강 쪽에서 거기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백신을 해줘야지 원천적으로 뭐 그 안 된 여기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코 관련 백신을 개발을 할 수 있느냐.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그게 안 돼? 그러면은 치료제 그것도 코에다 이렇게 비강 쪽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거지.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결론이 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뉴스 플로어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.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은 그런 거를 하고 있더라.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일단은 사업 보고서를 먼저 볼게. 사업 보고서 보기 전에 최근 뉴스 보면은 뭐 특별한 뉴스는 없고 오늘 6월 15일이면은 지난달이네. 지난달에 항암제를 멕시코에 근데 이제 계약 금액이 이걸로만 치면은 156억이네. 그지? 156억이면 항암제로서 뭐 엄청 크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매출을 이제 하고 있다. 그래서 요거는 최대 뭐 1년 차는 이제 이렇게 해서 150억. 그다음에 2년 차, 3년 차 쭉 해가지고 1회부터 4년 차 공급계 합계는 뭐 500만 불. 36만 5,300만 불, 5,360만 불이니까 한 600억. 이거 보면은 뭐 멕시코 한 군데 파는 걸로는 작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뭐 항암제 치고는 뭐 굉장히 크고 이런 거 같지는 않고 그냥 원래 하던 사업 중에서 이런 매출이 있다. 그 정도인 것 같아. 그래서 다시 이제 최근 뉴스는 뭐 그렇고.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에서 공시 내용은 보여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인 거고. 사실은 내가 이제 이걸 사업 보고 분기 보고서를 꺼내면서도 별로 이렇게 흥미가 확 땡기지 않는 건 사실 주가가 간 거는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움직였는데 분기 보고서를 꺼내려니까 조금 이제 애매해서 그러면 여기서 뭘 하냐 요거는 간단하게 보는 걸로 하고 회사 내용부터 좀 보면 아니 숫자부터 좀 보면 자, 자산은 3,664억이고 부채는 854억이지. 근데 이런 회사 부채는 사실 뭐 안 잡아도 돼. 그러니까 안 잡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중에 뭐 퇴직 충당금 뭐 이런 게 들어 있을 거니까. 그지? 여기서 보면은 법인세 부채 50억. 그러니까 크게 실제 부채라기보다는 그냥 그렇다. 명목상 땡겨놓은 부채 같은 거. 그러니까 뭐 회사가 운영하다 보면 그냥 뭐 매입 채무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니까 회사 그만두지 않는 한 생기는 거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
회사 운영을 위해서 이게 음. 없으면 이 부채가 연장이 안 되면 망할 수도 있다. 뭐 음, 이런 음. 부채는 악성 부채는 아니고 아예 없는 거지. 음. 그냥 이 회사는 음. 아주 좋은. 음. 그리고 사실 자산이 3,600억인데 공장을 아까 보니까 다 세종시더라고. 그리고 세종시에 우린 세종시 세종시에 공장 갖고 있는 회사를 많이 분석하는 것 같아. 이렇게 하다 보면 세종시 뭐 땅값이 많이. 근데 사실은 어. 이제 뭐 세종시 부동산, 그다음에 뭐 부채, 그다음 자본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별 의미 없다. 이 회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숫자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망하지 않을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다.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여기가 자본 총계가 2,800억인데 아까 시가총액 보니까 9,500억 정도 되잖아.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로는 9,500억을 설명하라 이러면은 설명할 길은 없는 그렇지. 거고. 그럼 PBR이 한 3 정도 되는 거네, 그지? 그렇지. 요 숫자로만 따져보면 3이 좀 넘지. 3이 조금 넘네. 3.23? 뭐 그 정도 되겠네. 볼까? 3.2 PBR이 3.2 정도 되겠네. 그러니까 뭐 PE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뭐 이런 업종에서 이게 뭐 높네 낮네 얘기를 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. 그다음에 회사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회사의 분기 보고서를 쭉 보면 사실 이 사업 보고서를 잘 업데이트한 회사는 아닌 것 같아. 그냥 꾸준히 하던 일을 통상적으로 적어놓은 거지. 우리 회사는 앞으로 무엇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좋다. 비전을 담진 않았구나. 그런 것까지는 업데이트가 없어.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원 오브 데미지 뭐. 난 아직 못 본 것 같아.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상에 뭐 우리는 이걸 뭐 코로나에 적응을 해서 뭐 이쪽으로 신약을 낼 거라든가 뭐 어떤 거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다든가 뭐 특별히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당사의 경쟁 우위 요소는 매출액 대비 높은 연구 개발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, 그지? 그 다음에 계량신약을 이렇게 내고 있고,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의 기술 수출, 해외 임상,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제약사 정도고, 사실은 이제 계량신약이라는 게 뭔가 뭐 그냥 일반 제네릭보다는 좋겠지. 그러니까 사실은 라이센싱 아웃도 하고 하는데 그게 완전 무슨 신약처럼 효과가 막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가 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약들을 만들고 있다. 그 다음에 매출 보면 뭐 매출 유형도 사실은 매년 비슷해. 비슷한 약을 꾸준히 파는 회사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나서 뭐 이 회사의 주가를 얘기하는 거는 내 생각엔 좀 무리고.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볼까? 회사 홈페이지 봤을 때는 여전히 뭐 계량신학 쪽이 제일 많고, 그지? 처방의약품. 그렇고 연구개발도 신약 쪽에는 이제 이거 뭐야?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쪽 약, 그지? 그 다음에 이건 뭐 유방암 치료제일 것 같고,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계량신약 중에 이런 거를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제약사로서는 이제 계량신약이라는 뭐 특화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어 있지만 지금 이 회사가 이슈가 된 거는 이쪽에 없다.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내가 조금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하는 거는 회사에서도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.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하던 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장을 봤을 때 오히려 밖에서 있는 수급을 뭐 어떻게 보면 수급을 조정한다고 해야 되나? 수급을 선도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?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은 분명히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코로나에 적응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뉴스가 나는 거지. 그래서 이 회사는 결국에는 이것저것 보는 것보다는 뉴스를 보는 게 제일 나도 낫긴 한 것 같아. 생각해. 그래서 그냥 네이버에서 한번 유나이티드 제약
최근은 다 어. 경구용 흡입형, 역시 이제 흡입형 치료제 이게 코로나 전부라고. 흡입형 치료제 생산 공장이 GMP 승인이 났다. 자, 요 뉴스 한번 보면은 이때는 이제 1조 정도 됐었네. 이때는 지금 조금 떨어졌나 보네, 그지? 유나이티드 제약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흡입형 치료제 생산 공장이 GMP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. 는 거는 새로운 공장을 져서 GMP 승인을 받았다기보다는 뭔가 GMP 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코로나 흡입형 치료제 생산 공장 이 공장이 이 흡입형 치료제를 생산하는 그 중에 하나겠지 약중에서 그런 거에 대한 GMP 승인을 받았다. 그래서 GMP 승인을 받았다는 건 어쨌든 뭐 생산 공정에 대한 그치.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 있다. 그리고 이게 뭐 좀 애매한데 사실은 뭐 기자들이 대충 쓰면서 이렇게 제약사 관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없는 말은 아닐 거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 승인 및 생산시설 GMP 승인 등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고 있다. 빠른 시일 내에 치료제 개발을 완료해 팬데믹을 앞장서겠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1상, 2상, 뭐 3상, 뭐 이런 절차를 가고 있다.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코로나 치료제를 쓸 수 있으니까 이미 개발된 약인 것 같아. 내 생각인데 뭐 정확하진 않지. 그러니까 어떤 뭐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한다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약 중에 이거를 코로나 치료제에 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은 생산량이 좀 모자랄 수 있는데 GMP 승인을 받았다는 거는 뭐 생산량을 더 늘리거나 해서 회사가 좋아질 수 있다. 약간 그 정도의 의미로 가능성을 좀 이제 비추는 거지. 지금 딱 시기에 맞게. 그렇지.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흡입 치료제 생산 공장이 좋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리고 그 전에 뉴스가 난 게 있네. 코로나 19 치료제 인도 델타 변이 효력 시험 착수.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보다는 기사 쪽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더 초점에 갖다가 가야 될 것 같고, 그지? 최근 뉴스는 그게 제일 크네, 그지? 코로나야. 코로나. 그리고 여기다가 다야 이게. 와 여기도 운도 좋게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백신이든 치료제든 비강 쪽에 이제 그 코 안쪽에 그쪽에서 감염이 시작되니 고기를 막으면은 이제 원천적으로 저기 차단이 가능하다. 그런 뭐 학계 쪽에서 얘기가 나왔겠지. 뭐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주목을 받는 거고 마침 공장이 GMP 승인이 됐고 뭐 아주 뉴스로는 뭐 맞아 떨어지는 뉴스긴.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? 그렇지 뭐. 그래. 하고 이제 나는 이제 좀 차트를 보고 내가 이제 생각하는 얘기를 좀 해볼게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기사도 살펴보고 기업 내용도 살펴보고 이렇게 우리가 했잖아. 근데 이게 사실 뭐 흡입형 치료제 뭐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던 얘기야. 작년에도 있었고 그렇지. 또 나는 항상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을 작년부터 계속 거의 뭐 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참 기가 막힌 거는 움직일 때 되면 그런 기사들이 또 어디선가 계속 나와. 그리고서 이상하게 이제 백신이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단키트도 한번 싹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차례가 이제 치료제가 되니까 또 그거에 관련된 기사들이 슬금슬금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. 이런 패턴은 작년에도 똑같이 움직였고 이때도 똑같았고 그 순서까지도 거의 일치해. 그래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내가 지금 뭐 백신 관련된 종목에서 하나 되게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있잖아. 그 뭐 하여간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다음 주자로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야. 나도 이제 이게 제약바이오 업종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제 계속 매매를 계속 하거든. 그리고 갔다가 뭐 잘 팔고 나오면 또 다른 종목 또 잡아서 이런 걸 이제 작년에도 계속 했었고 이제 요번에도 이제 그런 타이밍이 온 거 같은 거야. 치료제 쪽으로.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왔던 종목이 유나이티드 제약이고 이제 뭐 내가 주식 TV에서 이렇게 갖고 오는 종목들 보면 그러니까 차트가 막 너무 지저분하거나 이런 종목은 별로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때 바이오니아 추천할 때도 신풍제약 아니 뭐였지?
시젠은 좀 차트가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별로고 바이오니아가 되게 차트가 좀 깔끔해 보이고 이뻐 보여서 그냥 이 종목이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했고, 그러니까 시젠이 움직일 때 바이오니아는 상대적으로 안 움직였었거든. 그러면서 내가 그때 했던 얘기가 아마 이제 바이오니아는 작년에 봤을 때 뭐 선발주 애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면 좀 후발로 움직이는 성격이 있더라. 그랬더니 또 여지없이 바이오니아도 날라갔잖아. 근데 이게 아까 너랑 이게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뭐 이것도 바이오니아 차트랑 되게 굉장히 유사하거든. 이렇게 보면 여기서 급등하고 장기간 하다가 수렴하고 한두 달 정도 더 옆으로 기다가 이제 위로 슈팅이 걸린 거거든. 거래량이 붙으면서. 이렇게 보면은 거의 비슷해. 그리고 일단 이미 이거는 이제 고개를 조금 오늘 쳐 들었고, 그러니까 바이오니아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주식이야. 그래서 가져온 종목이고,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앞으로 이제 후속 기사들이 계속 나와서 이 주가에 좀 탄력에 뭐 힘을 줄 것인지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추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, 거래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거래량이 이제 동반이 되면서 이 전 고점을 하나하나씩 뚫고 나가느냐, 이게 중요한 것 같고, 여기가 이제 아마 이 지점이 한 82,5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되게 큰 저항으로 작용할 것 같거든, 지금 단기로는. 그래서 이 저항을 뚫느냐가 되게 관건인 것 같은데, 그때는 필수적으로 봐야 될 게 무조건 거래량이다. 그래서 이 전 거래량을 이상이 터지면서 뚫고 가야 이제 이 사상 최고가를 뚫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은 것 같아. 사실 나는 지금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8만 원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것 같거든. 그래? 그럴 것 같고 8만 원을 이제 뚫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 같아. 그래서 이미 이 우하향하는 하방 추세는 이미 틀었고 이제 상방으로 이제 방향을 튼 것 같은데, 뭐 눌리고 갈지 바로 내일부터 또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거래 막 기사 띄우면서 이렇게 띄우고 갈지 이건 잘 모르겠어. 근데 참 그렇긴 하다. 이게 뭐 그 오늘 뉴스로는 이제 오늘 화이자가 이제 국내 생산 뉴스가 좀 났었거든.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화이자 쪽에 뉴스가 실리면 그쪽에 무게가 실리면 이제 백신 생산 쪽으로 갈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치료 쪽에 무게가 실리면 이쪽 이제 치료제 쪽으로 한번 올 것 같은데, 뭐 잘 모르겠으면은 반반도 괜찮겠다. 그렇지. 그렇게. 그래서 지금 뭐 백신 하나, 치료제 바닥에 있는 거 하나 이렇게 가져가는 전략도 되게 좋은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여기 코로나 저점에서 여기 장기 저항에도 딱 걸리는 자리고, 요 자리가.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오늘은 다행히 좀 눌렸는데,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냥 트릭 같아. 그냥 아주 기술적으로 보면 요거 전고점 맞고 또 떨어지는구나. 이게 이제 학습 효과거든. 나쁜 학습 효과. 여기서 이게 이제 그냥 촉인데, 이게 제약바이오 많이 차트 들여다보고 한 사람들의 촉인데, 여기서도 눌리고 윗꼬리 달고 내렸고, 그지? 여기도 윗꼬리 달렸고, 또 뭐 저항 맞고 또 이거 또 못 가나 보다 이렇게 하고, 또 여기 고점에 잡은 사람들은 또 오늘 장중에 던진 분들도 있을 거고, 또 이거 가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본전 왔으니까 한번 던져야겠다 해서 눌린 걸 수도 있겠으나, 내가 감히 얘기하자면 이 차트는 그냥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아. 그래서 1차는 그냥 아주 기술적으로 보면 1차는 82,000원 오면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하던, 아니면 뭐 한번 과감하게 여기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 전고점까지 한번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되게 목표치가 크게 나오는 종목으로 보이거든. 그래서 나는 사실 바이오니아는 그때 똑같거든. 그래서 이 전고점 때 한번 팔자라고 했는데, 그거는 이제 장중에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래량 움직이는 거, 주가 움직이는 걸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. 그래서 사실
바이오니아는 나 아직 한 주도 안 팔았거든. 그래서 그런 모습도 유나이트 제약에서도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종목이거든.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, 그지? 그러네. 근데 나는 최근에 한 몇 달 전부터 제약바이오 물려있는 뭐 지인들이 전화해서 이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막 물어보면 한 주도 팔지 말라고 했었거든. 그러니까 뭐 종목을 떠나서 그냥 버텨라. 제약바이오 나는 그런 작년부터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. 제약바이오가 버블을 낳을 것 같다 이번 장이. 또 쉬어가는 뭐 기간도 있겠지만 제약바이오에서 시작해서 제약바이오로 끝나는 장이 아닐까 싶어 이번 장은. 계속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서 그냥 내 백신주 하나도 작년부터 샀던 종목을 한 주도 안 팔고 갖고 있었던 종목도 있고 뭐 그런 거 같아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완전히 견해 차이인 것 같고 내가 이제 가끔씩 이런 얘기를 너한테 하면 뭐 그건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래. 아주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유나이트 제약이 되게 크게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. 아주 개인적으로는. 그냥 지난주부터 나는 제약바이오 얘기할 때 되게 사견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바이오니아가 진짜 많이 올랐잖아. 그래서 바이오니아랑 되게 유사하게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. 감히 얘기하자면. 그리고 손절은 요 되게 그지? 작년부터 만들어 놓은 이 저항 자리 있지? 요 자리 깨지면 52,500원 정도를 크게 훼손하면서 사실 보면 이 전저점이거든. 근데 전저점이라고 보면 지금 가격으로 놓고 보면 꽤 뭐 한 15% 20% 나오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 5만 원 깨지면 손절. 5만 원? 5만 원 깨지면 손절. 아니면 단기 등락을 무시하고 한번 가져가 보자. 그래. 이게 또 박스에 갇힌 걸 수도 있어 사실. 근데 그건 나도 모르겠고. 근데 내 눈에는 이제 이번에는 돌파하는 시도로 보이니까 한번 끌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.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4,000원 정도, 64,500원, 2차는 82,000원, 3차는 112,000원, 전고점 도전하러 간다. 사상 최고가 다시 도전하러 간다. 이렇게 보는 게 내 주관적인 견해야. 오케이. 그렇게 한번 보자고. 야, 다음 주에 한번 또 어떻게 움직이나. 한 이번 주 4일 거래일 남았는데 한번 보자고. 그렇게 할까? 그래. 유나이티드 제약은 여기까지 끝.